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은 기본적인 내용과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평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고 앞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가의 자질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가, 기업가는 선천적 자질, 후천적 자질, 크게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창업가 자질을 체크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성공 창업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자질 테스트는 그 본인이 창업가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책에서는 질문을 한 20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문항을 yes, no 체크를 하고 yes에서는 5점, 그리고 아니오에서는 0점으로 이제 계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그 자질 테스트는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PPT 자료를 보시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60점 이상이 나오시면 굉장히 창업 환경이 성숙이 돼 있고 창업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업종만 잘 선택한다면 창업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5점에서 60점은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그 창업 환경에 대한 어떤 마인드 조성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점 이하는 창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 귀가 얇아서 자기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창업을 연기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미국의 바움백은 창업자의 어떤 자질로서의 성격과 열의, 비판 수용도, 학습 능력, 근면성, 진취성과 책임감, 또 인내력, 리더십 등을 제시하면서 창업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측정 방법은 동일하게 이제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쭉 21번까지 이렇게 이제 그 자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는 거의 60% 이상이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이것도 한번 자질 테스트의 어떤 툴은 명확하게 딱 이거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서 이렇게 점수제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딱하니 이게 딱 정확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거, 미국에서 개발한 거 여러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63점 이상은 창업사의 자질이 완벽하다.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서 52점에서 62점은 자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42에서 51점 사이는 창업과 관련된 적성은 아니다. 50점 이하는요, 41점 이하는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몬스라는 사람의 적합도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성공적인 기업가의 적성을 기업가의 특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 구분을 해서
관련 요소들을 평가함으로써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원적인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편한 마음으로 한번 그 지수를 검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또 우리 책에는 자질 테스트 2 해가지고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자질 테스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10년 뒤 자신이 어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고요. 또 뭐 3가지 질문, 뭐 문항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4가지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10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매겨진 점수대로 계산을 합산을 해가지고 10점에서 19점은 책임감 있는 직원이긴 하지만 창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그냥 머무르는 게 본인한테 나을 것이다. 그래서 20에서 29점까지는 뭐 독창력은 지니고 있지만 뭐 실제 실현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어떤 페어 플레이를 잘 알고 있지만 대담한 행동은 꺼린다. 뭐 좀 약간 소극적이라는 얘기고요. 30에서 35점은 야망도 충분하고 기꺼이 개인 시간까지 희생해 가면서 일에 매달릴 집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기업가로서의 좋은 특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제적으로 36점에서 40점 사이에는 창업가 자질을 가지고 있다. 리스크를 수용할 능력도 되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질 테스트는 여러 가지 그 테스트 종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한번 재미삼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창업가의 환경 분석을 통한 어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그 한마디로 환경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 책에서도 제일 쉽고 뭐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압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수압 분석. 자, 어쨌든 이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하면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을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보면서 어떤 그 자체가 내가 사업하기 좋은 기회인지 또는 내가 어떤 업종을 발굴해 내는 게 좋을 건지 또 현재의 상황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후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단기는 1년, 뭐 중기는 1년에서 5년, 장기는 5년 이상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안목 또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분석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경 분석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영어의 단어 앞자를 써서 우리가 외부 환경을 우리가 기회냐 아니면 위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라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의 스페링 앞자를 따서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 위협은 외부 환경. 저는 뭐 이 외부 환경을 말씀드릴 때 뭐 그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신문 일면에서
끝까지. 사실은 경제, 사회, 문화, 인구학적,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기업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뭐 지금 이 환경이 우리 기업이나 나한테 기회냐 아니면 위협이냐 이걸 발굴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뭐 현재 전개되는 각종 환경 변화. 자, 우리가 신문 또 포털 사이트의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나 나 자신을 얘기하면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가급적이면 그 5년 이상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요.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법과 정치 또 경제와 기술을 묶고 사회 문화적 환경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뭐 이 이상도 묶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하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 정치라고 하면 뭐 우리가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 그 다음에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어떤 움직임, 또 경제 기술적 환경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금리라든지 뭐 소비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 기술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사회문화적 환경은 사람의 어떤 심리나 정신적인 변화, 뭐 사회의 흐름, 또 소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지금 처해 있는 요 환경을 기회와 위험 요인 이렇게 보시고 뭐 한 10가지씩 적고 여기에서 최소한 5개 정도를 요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는 방법. 자, 그래서 기회 요인은 사실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규제나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로 인해서 그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그 기업이나 본인이 막연하게 구상적인 사업과 환경의 변화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들이 좋은 또는 위협이 되는 뭐 이런 창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구상하는 사업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위협 요인의 발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회와 위험 요인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 제일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간추려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기술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기입을 하시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와 요인면을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서 뭐 정리해서 대입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무턱대고 이제 자신감만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뭐 미리 보완을 하거나 뭐 피해 감으로써 어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본인이 이런 그 강점과 약점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이제 3자, 뭐 친한 주위의 사람들한테 뭐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강점과 약점의 파악은 창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뭐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뭐 가급적 긍정적인 안목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쭉 한번 본인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점과 약점 이렇게 간단히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에 또 대인관계라든지 뭐 업무 습관, 뭐 미래 대비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 세분화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걸 쭉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리를 좀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 환경과 사실은 내부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그 창업 방향을 도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그 네 가지 유형의 전략 방향에 대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은 그냥 쉽게 우리 그 창업자 본인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거기서 우리가 5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뭐 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트리스를 만들어 보면 첫 번째는 기회와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SO 전략이라고 합니다. SO 전략. 기회와 강점을 결합한 전략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략 방향. 자, 그래서 이래는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요건 이제 성공할 확률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ST. ST는 강점과 위협이죠. 위험에 대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위험만 잘 회피하면 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ST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 전략. 세 번째는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감안한 전략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WT 전략인데요. 사실은 위험은 크고 약점도 많을 때의 전략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약점이 이 시장에 대세를 이루고 뭐 위험 리스크도 굉장히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창업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안 하거나 뭐 이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종합해서 그 자신의 어떤 창업 전략에 대한 윤곽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창업 환경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이렇게 이제 나눠서 좀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요인으로는 기업의 어떤 조직 구조와 또 창업자 그리고 전략과 관련된 요인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창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직 구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이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우리가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을 우리가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조직이 방대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뭐 벤처에 진입을 한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작은 계층 구조와 분권화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짐으로써 뭐 말하자면 심플한 조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의사소통이 뭐 흔히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 흔히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버리면 되지만 뭐 결재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조직 구조에서는 뭐 의사결정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의 잠재적인 창의성과 자발성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자율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조직 구조가 뭐 신규 창업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하고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업계 또 회사 운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 결국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동기와 역량 또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행동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 활동은 뭐 정보의 수집과 외부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내부의 모든 부분에 행사하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혁신에 있던 뭐 우리가 차별화 전략, 원가위 전략, 또 뭐 집중화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외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자원 활용 전략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건 경쟁자와의 어떤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자들 또 신규 진입자들 기존의 경쟁 기업과의 어떤 그 이기는 이런 것들 뭐 싸워서 이기든 마케팅을 해서 이기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싸운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냐. 되게 마케팅에서는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원가위 전략 이게 쉽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앞에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 수학 분석에서 얘기했던 뭐 법, 경제, 정치, 사회, 뭐 시장 환경이라든지 기술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환경은 경제 체제, 뭐 산업 구조,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또 금융,
경기 흐름, 시장 구조, 소비자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사회적 변화는 뭐 어떤 경제의 고도와 복잡화 또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략 제휴, 정보 교류, 뭐 효율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금융 자유화, 자본 자유화,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지방자치제.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의 폭을 이제 뭐 좁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